안녕하세요.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2025년 2월 달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은 회자가 되었고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그 후속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여기저기서 좀 본물 터지듯이 폭죽 터지듯이 막 터지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그 뒷얘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영 소장입니다. 토제가 2월 달 분위기를 싹 다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이슈를 다 갖고 갔는데 지방은 더 소외가 됐어. 어떻게?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이게 좀 김재영 사님의 좀 개인적인 의견도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게 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 건드렸다. 타이밍이랑 방법이랑 모든 것들이 너무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트리거만 되었다라고 총론을 내리자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집을 건드린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벌집을 건드렸는지, 뭘 잘못 건드렸는지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 시장에 네. 2% 부족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라는 타이틀로 가져보았어요. 이 얘기는 역으로 하면 98% 완벽한 겁니까, 그럼? 아, 그렇게 말하면 제가 좀 곤란한데 그러니까 뭐 하나 나사 빠졌다 네네. 정도로 이해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이미 지금 시점에서는 대중적으로 이슈가 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2025년도 2월 10일자로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했는데 서울시 타이틀 한번 볼게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추진, 과감한 규제 완화로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겠다. 과감한 규제 완화 안 됐고요. 네. 시민재산권 보호 안 됐어요. 집값은 올렸어요. 도대체 뭘 한 거야, 그럼? 나사가 좀 빠져있는 상태고 네. 타이밍도 명분도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건데 예. 우선은 토호제가 풀리면서 일단 다들 알고 있는 사실 집값이 미천을 뛰고 있습니다. 와, 토호제 풀리자 강남 아파트 과열, 대치, 청담, 신고가, 레데펠, 레미안 대치 팰리스, 잠실 리센츠 30억 네. 실거래가 돌파하면서 드디어 대치 40억, 잠실 30억 시대가 열렸다. 당연하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는 당일부터 움직였습니다. 예. 2월 12일 풀렸죠? 그러니까 풀리자마자 못해도 1, 2억 올릴 거예요. 매물 싹 잠겼다. 호가 뛰었다. 호가가 뛴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더 추격해서 사람들이 쫓아갔죠. 예. 실거래가까지 되고 계속. 어디 얼마 아, 찍었습니다. 신고가 기록 레이스 하고 있어. 요거 받고 얼마 더 뭐 이런 레이스 네. 하더라고. 예. 뭐 어디 가계약금 들어갔습니다. 참. 요즘 무슨 경마야. 그래서 요즘 카톡방 보면서도 야 이래도 되나 싶은 게 무슨 그냥 거래가 됐으면 거래가 된 거지. 그 거래도 무슨 3팀 경합이었습니다. 5팀이 집을 봤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계약 쐈습니다. 아유,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코로나 시절에 다 마스크 쓰고 사람들 복도에 쫙 줄 서가지고 네. 예, 집 하나씩 한 명씩 집 보러 갔습니다. 이제 집 보는 날 해놓고서 이때 아니면 집 못 봅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때 집 줄 서서 집 보는 거 예전에 한참 그런 거 사진 찍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 느낌도 나면서 이게 뭐야 싶은 거예요. 반포가 떠오른대요. 반포는 토지랑 관계도 없는데 왜 그래? 네, 반포가 예. 사실 아시잖아요. 60억을 돌파해버렸죠. 국민평형 60억을 돌파하면서 가격이 쫙 올라가 있었는데 빠숑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2025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하면서 2024년도 12월 달이었거든요. 그때도 분명히 얘기한 게 오히려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맞습니다. 김 선생님 말씀하셨었죠. 제가 12월 말에 얘기했었던 게 오히려 비상계엄이 없었으면 그냥 계속 이렇게 지금 분위기 그대로 해서 또 2025년도도 상반기도 올라가고 하반기도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완만한 상승세가 될 건데 문제는 비상계엄이 터져버리다 보니까 지금 누가 제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냐? 다주택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왜냐면 적어도 현 정권이 규제를 완화하진 못했죠. 왜냐? 네. 국회에서 막고 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더 강화하진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네.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다주택자를 또 적폐몰이 되면서 또다시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빨리 1주택이 돼야겠다. 2024년도 12월이랑 2025년도 1월 달은 제가
그 안 그래도 첫 책 출간했었잖아요.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원칙. 예, 책 출간하고 베스트셀러. 예. 아, 감사합니다. 예, 빨간 딱지. 예, 책 출간하고서 5만 가지 유튜브 채널들, 그래도 제가 첫 책이라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네. 여기저기 유튜브 채널 나가면서 홍보를 했었는데, 나갈 때마다 솔직히 아시잖아요. 우리 1월 때마다 또 분위기 얼마나 안 좋았었어요. 안 좋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나갈 때마다 막 또 나왔니? 채널 성향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또 되게 이제 보통 주식 베이스로 하는 유튜브 채널들 같은 경우는 아, 저 투기꾼 나왔다. 또 뭔 집이냐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저는 할 말을 했었죠. 지금 네. 양극화 더 심해질 거고 반포 압구정은 지금도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 네. 찾아보면 나옵니다. 하면서 저는 서울 매수하고 싶으면 가야 된다. 상저하고를 얘기했었어요. 네. 상저하고라고 말하면서도 시장이 파편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방이 하반기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울 기준 상저하고인데, 여기서도 반포 압구정 보니까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팔고서 오르더라. 지금 반포 압구정 지금도 신고가다. 네. 상저하고라고 하면 지금이 기회다. 어. 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겠네. 예. 워낙 자산가분들 상담 오고 반포 관심이 있어 해서 물건 알아보고 했었을 때 그때도 비쌌죠. 솔직히 막 1월 때도 와 역대 최고가 하면서 지금 막 그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고민했었던 게 반포만 막 치고 달리니까 똑같은 강남이라도 대치나 개포만 하더라도 그때는 30억대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60억, 여기는 30억, 반값이야. 그러니까 반포 주민들도 막 달려오고 있잖아요. 우리 육상이다 생각하면 막 뛰고 있는데 네. 살짝 뒤를 돌아봤어. 어. 한참 뒤에 떨어져 있어. 내가 너무 페이스 조절 못하고 나 혼자 달리고 있나? 좀 불안했었는데 잠깐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바짝 또 추격하고 있어. 아, 더 달려야 되는구나 하면서 또 쌩 갑니다. 치들끼리 우리도 40억 하니까 대치 40억 왔어? 우린 더 갈게 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반포가 또 간대요. 야, 이게 장난 아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까 얘기했었죠. 원래 2025년도는 저는 당연히 상승이라고도 얘기해드렸어요. 근데 이런 정치 사회적인 혼란 때문에 네. 사람들이 주춤주춤 때고, 그런데 결국 이게 어느 쪽이든가 해소되면 분명 올라갈 거니까 내 집 마련하고 싶은 곳이 서울이면 사야 됩니다. 라고 했었는데, 저도 예상 못했었던 거는 그게 지금 타이밍일 줄은 몰랐던 거지. 제가 상저하고 얘기했었을 때 댓글들이 뭔 상저하고냐, 상저하저다 라고 했는데 상저하저도 아니고 네. 상고하고입니다. 틀린 건 아니죠. 저는 강남은 계속 더 올라간다고 맞아요. 했었으니까. 예, 틀리지 않고 분명히 틀린 거 근데 없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제는 강북도 상반기에 뛸 것 같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분위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해서는 밑밥을 미리미리 깔고 있었어요. 제가 2025년도 재개발 재건축 시장 전망 얘기한 적 있었죠. 그때 오 시장이 대권 꿈나무 얘기했었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가 12월 때부터 정비사업 업계에서 얘기 들었다는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네. 이제 와서 보니까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죠? 2024년도 12월 19일. 네. 탄핵 소추안 예, 접수된 이후. 됐죠. 12월 3일 날이 이제 개엄한다니까 그 다음 주에 바로 했잖아. 예. 네. 그랬죠. 그러니까 오 시장이 보니까 토호제 빨리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해서 서울시가 토론회를 개최했잖아요. 서울시를 왜 개최했을까요? 풀어주려는 명분을 쌓으려고 했겠죠. 그렇죠. 바로 풀면 좀 이상하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교수님들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에 미미하다. 서울 시민 절반 토지거래 허가제 부동산 안정에 효과 없다. 이런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들을 먼저 받아주고, 먼저 말씀드리면 진짜 효과가 없어요. 토호제는 저는 아까 해제도 이상하게 해서 2% 잘못됐다, 시점 타이밍이 좀 잘못됐다라는 얘기 해드리긴 했지만 토지거래 허가제 자체는 해제해야 됩니다. 그걸 부정할 생각이 없어요. 네. 근데 방법과 시점이 조금 틀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너무나도 부당하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토호제다라고 하면서도 영상도 저희가 예전부터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재산권 침해예요 라고 해도 아닙니다, 토호제를 있어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왜요? 그분의 주장은 본 거예요? 그게 이제 투기꾼들 갭 투자 못하게 한다고. 아. 근데 네.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효과가 없느냐? 잠실 마이스권역 자체를 다 묶었었잖아요. 네.
근데 잠실동을 묶었어요. 잠실을 쫙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게 되면 첫 번째, 갭 투자가 안 됩니다. 전세 끼고 못 들어갑니다. 네,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돼요. 네. 그게 있고 두 번째, 다주택자는 또 못 삽니다. 다른 주택들 다 정리하고 와야 돼요. 네, 무주택자가 사든가 1주택자가 처분조건부로만 처분조건부로, 갈 그렇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수요자가 줄겠죠. 그건 맞아요. 많이 줄죠.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잠실 그 전에 27억, 28억 했다라고 하지만 전세를 못 끼게 되면 27억, 28억 현금 박치기를 하든가 네.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DSR 때문에 네. 그리고 어차피 규제 지역이라서 5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떠나서도 아니 나와 LTV만큼 못 받는다니까요. 소득이 안 되니까. 어차피 50%까지 가지도 않는다. 네. 우리가 연봉이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야 7억 나와요. 연봉 1억에 7억밖에 안 나와요? 네. DSR 대충 연봉 곱하기 7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금리가 좀 낮아지면 또 다시 높아질 수 있겠지만 또 막 스트레스 DSR 도입하고 뭐하고 하면서 지금 기준은 그냥 약식 계산했을 때 연봉 곱하기 7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연봉 1억이라 해봤자 1억이라 해봤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연봉 1억이었을 때 7억밖에 안 나온다. 그 현금 21억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갭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를 못 들어가죠. 튕겨가지고 어디로 간다? 파크리오로 가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를 묶어놓으니까 어떻게 됐었어요? 파크리오 쫙 올라갑니다. 아 좋죠. 뭐 그냥 잠실 막 거의 동급으로 갔지 잠실. 네. 엘리트랑 똑같이 갔지 이제 막. 여기가 신촌동이니까 잠실을 못 가? 그럼 신촌동 하면서 이제 파크리오가 반세를 받았는데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랬었는데 시간 지나가 보니까 다시 또. 네. 돌아오면 탐을 내죠. 왜냐? 엘리트 소유자 입장에서는 야 파크리오가 저 가격이야? 이 돈이면 엘스를 가야지, 리센트를 가야지. 제3자들도 지금 토호제로 물려있는 상태에서 찔끔찔끔하면서 27억, 28억도 계속 이러면서 올라온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맞아 하면서도 파크리오 가격을 살짝 봤더니 파크리오도 저 가격인데 여긴 토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면 엘리트가 낫다 하면서 또 누군가는 샀겠죠. 그렇겠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거는 결론만 얘기하면 일단은 거래 제한을 두는 게 맞아요. 매수자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진입장벽을 맞추는 건 맞지만 거꾸로 되짚어서 보게 되면 매도자들도 물량이 감겨요. 매도자도 팔기 위해서는 매수자를 실고주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고주자가 판다든가 그게 아니면 세입자를 내쫓아야 돼요. 공실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논리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감소하네? 더 많이 감소하는 쪽이 이기겠죠. 그렇겠죠. 수요 감소는 분명 가격 하락은 맞는데 수요 감소폭보다 공급 감소폭이 더 커. 그럼 집값은 올라갑니다. 튕겨져서 옆으로 간 사람들이 보니까 엘리트를 가는 확신을 주기가 또 되는 거죠. 이번에 잠실이 풀렸잖아요. 네. 근데 웃긴 거가 재개발 지원도 빼놓고 풀었어. 제가 2% 부족하게 풀었던 얘기 했잖아요. 네. 엘리트레까지는 풀었는데 잠실 주공 5단지, 우성, 1, 2, 3, 4. 아시아 여기는 묶였어. 네. 일단은 풀린데 쫙 하고 올라가요. 네. 우와 드디어 갭 투자가 가능하다 하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우리가 5단지인데 우리가 아시아 선수촌인데 프라이드가 있지. 또 올라갈 겁니다. 네. 실제로 올라가고 있고. 네.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풀어주고 다 풀어주든가. 오히려 엘리트가 지금 30억, 32억 막 이래버리니까 5단지 주민이 야 엘리트는 지금 커뮤니티도 없고 지금 연차가 지금 몇인데 그러니까 주공 5단지 주민 입장에는 불편한 거지. 그렇지. 불편하죠. 우리는 왜 토지 안 풀어줬어?가 일단 불편한 1번. 2번 야 엘리트가 벌써 30억 되면 우리는 더 비싸야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를 묶어놔도 집값 안정이 결과론적으로 안 됩니다. 주변 가격을 보면서 움직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엘리트가 올라가니까 또 5단지는 또 올라가. 그러면 거꾸로 원래 엘리트로 가려던 수요가 파크리오로 갔는데 다시 이제 엘리트로 갔다 라고 하게 되면 파크리오는 또 빠질까요? 아니 또 갭이 벌어졌으면 따라가야지 또. 원래 동급이었다는데 엘리트 랩하잖아 원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엘리트가 이렇게 먼저 촥 치솟게 되면 우선은 먼저 토지가 풀린 데를 먼저 보죠 사람들이.
근데 엘리트를 야 진짜 얘 33억 거래설이 사실이다. 파크리오도 가만히 있다가 멀뚱멀뚱 있다가 우리도 30억 해야죠. 우리도 가야지 하면서 이제 또 그런 갑니다. 거죠. 결국은 순환매야, 순환매. 그러니까 토호제 풀린 게 결국은 이게 모든 불씨를 다 갖고 오면서 결과론적으로 폭등을 하게 되는 거고 헬리오시티도 우리는 송파 신축인데 하면서 또 헬리오시티 쫙 갑니다.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인데 모든 거래에 있어서 거래 제한을 두게 되면 가격 왜곡이 생기고요. 이중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렇죠. 임대차 입법이 그런 거지.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수요도 위축시키고 공급도 위축시키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거래될 만한 가격이 A 지점에서 됐었을 건데 이런 뭐 제약 조건들 놔. 매도자도 팔기 힘들게 해. 매수자도 사기 힘들게 해. 거래만 틀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빵 점프해 버리는 거죠. 이런 이중 가격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냥 이 가격이었을 것을 오히려 토호제 때문에 인근 가격은 이 펌핑된 가격을 보고서 우리도 얼마는 돼야지 되는 거고 그 가격 보고서 우리도 얼마는 돼야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죠.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정말 문제다. 지금 잠실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대치가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래 보니까 지금 개포동 사람들이 우리 아직도 30억대인데 저평가해요. 지금 이러고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개포동도 쫙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웃긴 거 압구정, 성수, 여의도, 목동 안 풀었어 여기는 토지가 그대로 물려 있어. 그러니까 어디가 뛰어 올라가요? 반포가 다시 올라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압구정이 저평가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저평가. 반포가 60억이니까 압구정이 지금은 좀 다른데 토호제 해제 그 당시 시점만 하더라도 이제 신현대, 구현대는 뭐 50억, 미성이나 한양 이런 애는 40억대였는데 우리도 가자 하면서 압구정도 이게 2주 사이에 그냥 몇억, 한 5억씩은 다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저 압구정은 올라가는 게 몇천억 단위가 아니라 그냥 뭐 5억, 10억 단위로 올라갔던데 뭐 네. 심지어는 대형은 20억 단위로 올라가. 맞아요. 그렇게 뛰면서 압구정도 또 올라가. 차라리 그냥 다 풀어주는 게 맞다라고 봐요. 한남이고 성수고 여의도도 목동이고 그래서 다 풀어주면 그냥 압구정 살 사람은 압구정 사야 되는데 지방 사람들은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못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실 갭 투자하고 잠실 갭 투자를 하니까 압구정 주민들이 우리가 압구정인데 이러니까 또 압구정 올라가고 지들끼리 순환매 막 이러고 있는 거고 한남 뉴타운도 우리는 용산인데 한강을 남영으로 보는데 배산임수인데 이러고 있으니까 네. 한남 뉴타운도 지금 2주 사이에 3억에서 5억이 뛰었고요. 그래요? 네. 뭐 안 뜬 데가 없어. 그러니까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2, 3억이 뛰긴 했는데 여긴 아직도 토호제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한남 뉴타운보다 한 5억이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수 조합원들은 엄청나게 불편한 거죠. 오세훈 왜 여긴 안 풀었어? 막 이러면서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가득하다. 마포나 이제 성동구 쪽으로도 옹기들이 서서히 퍼지는 게 보여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네. 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렸죠. 토호제 해제와 지금 현재 분위기를 쭉 설명해 드렸어요. 이미 많이 아실 거예요. 그쵸. 지금 네. 카톡방마다 불 나고 있고 어디 실거래가 또 떴으면 뭐 요즘 매일같이 어디가 또 신고가를 찍었나 보는 게 일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테크가 좋으니까 매일 신고가가 떠 그냥. 네. 그냥 띵동띵동하고 그냥. 자, 2% 부족한 토호제 해제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분명한 트리거가 돼가지고 지금 서울 상승장에 불씨를 당긴 거는 맞다라고 봐요. 그러나 이게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네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풍선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앞서서도 설명드렸어요. 우리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는 게 반포에 뭐 있는 거 아니냐. 왜 압구정은 묶어놓고 반포는 안 묶어. 네. 집값 때문에 그렇다며 라고 서울시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반포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기 반포 한남은 고위층이 살아서 그러냐 라는 말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압구정이 그럼 안 오르냐? 압구정 한양 4년 만에 36억 상승 이런 기사. 이것도 참고로 작년 기사입니다. 이제 2월달 압구정 신현대 96억 한방에 21억 상승. 가계약금 10% 보내 안전이래요. 가계약금 아니 10%야? 보통 계약금 10%인데 가계약금 10%래. 왜 그러느냐? 네. 압구정 주민들의 프라이드를 건든 기사가 하나 있었죠. 1월 달에
토호제 풀리기 전에도 네. 원베일리 106억, 어, 평당 2억 현실화됐다. 그러게요. 52평이 106억 해버리니까 압구정 사람들이 우리는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앞에 쫙 가니까 뒤도 가고. 이런 식으로 막 핑퐁하면서 가는 거고요. 또 이거 예전 기사죠. 작년 기사입니다. 잠실 집주인 뿔난 이유. 7억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를 수 있었는데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리자마자 더 올랐습니다. 32억. 왜 이렇게 성급하게 풀었을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판을 누가 깔았다? 서울시가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를 1월 말에 했었는데 오 시장께서 대선 출마 깊이 고민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간담회 한 게 언제? 12월 달.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네. 비상계엄 터지고 보니까 탄핵 소추안 올라가고 그때 당시 모 언론사에서 서울시에서 대선 TF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서울시 보도자료 하면서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아라.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제소하겠다라고까지 했더니 누가 유언비어를 터뜨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 시장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는 거죠. 어떤 고민? 대선을 나가려고 보니까 표를 집결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24년도에 22대 총선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구별로만 보잖아요. 근데 이제 동별로 한번 보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곳들이 몇 면을 보니까 보수표가 많아. 그치. 여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오 시장의 가장 큰 약점이 대중적인 인지도는 있어도 당내 세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내 경선을 뚫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 때 왜 대선을 준비할까요? 그냥 3선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했더니 그거는 김재경 소장이 정치를 잘 몰라서 그래. 오히려 지금처럼 명확한 대권 주자가 없을 때 지금 나가야 본인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라고 했었어서 그 얘기를 제가 언제부터 들었다? 12월 달부터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싹 묶어놨는데 네. 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도 나중에 후술하겠지만 이게 거의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아파트 용도로만 묶어놨어요. 빌라 지역은 또 빼줬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잠실도 싹 여기만 팔아쳐. 예, 그 9호선 라인이라 해서 다세대 빌라 좀만 딱 뺐지 또. 예, 빌라촌만 뺐어. 또 민주당이야. 아파트는 싹 국힘인데 여기에 표를 못 받으면 자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판단했겠죠. 그래서 토호제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까 하면서 고민했겠죠. 그러면서 명분을 쌓고 풀었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참 본인도 난감할 거예요. 이럴 줄 알았나? 비상계엄 터질 줄 알았나? 근데 말을 좀 아껴 써야 돼, 정치인이. 이걸 2024년도 6월 달에 그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리냐 안 풀리냐 기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공산주의도 이렇게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허가를 받아 라고 하면서 이거 없애야 된다. 사유재산권 침해 토지거래 허가제 없애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더니 1년 연장 일단 먼저 4월 달에 압구정, 성수, 목동, 여의도 연장 먼저 했었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또 토호제 연장했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다가 실망도 컸었는데 사실 진짜 풀어줄 타이밍을 일단 놓쳤다라고 좀 봐요. 왜냐면 진짜 집값이 어려웠었을 때가 우리 2022년도였잖아요. 근데 정작 2022년도도 잘 보면 이 토호제 해제가 걸려 있었던 2022년도 중순은 또 지방선거랑도 또 엮여 있었다 보니까 그때는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2024년도에는 풀어줬었어야 됐는데 그때는 또 뭐 집값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 풀어줬어. 24년도가 저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가 마지막이었었다 라고 봤는데 그때도 안 풀어줬어. 또 웃긴 게 바로 8월 달만 하더라도 오 시장이 작년 여름에 강남 집값 팍 불타올랐잖아요. 서울 전역으로 막 옹기도 퍼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강남 상구랑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검토하겠다 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오 시장이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집토끼만 잡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내가 투서와 같이 강남 집값 좌시할 수 없다. 욕을 먹어도 이거는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 또 여기 뭔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 확대 지정을 포함해서 또 다른 플랜 B까지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지금 와서 보니까 말 아마 주워 담고 싶을걸요? 내가 이런 얘기 왜 했지? 아유, 그냥 내가 직접 하지 말고 누구 주무관이나 사무관 정도 시킬 걸 그랬나? 라는 생각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언제 이제 보이죠? 25년 1월 14일자로 이때 또 뭘 했느냐? 서울시청에서 시민 100명과 함께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열었어요. 누가? 서울시가. 전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 오 시장한테 누가 얘기했어요. 투기 세력 차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시민 재산권만 지나치게 침해하고 집값만 올렸다. 라고 어떤 시민이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규제를 당연히 풀고 싶었대요. 작년 8월 달에 제가 다르게 얘기한 것 같았는데 싶지만 당연히 풀고 싶었는데 가격이 폭등해서 과감히 풀지 못해서 송구스럽대요. 근데 지금 밑밥을 깔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작년 8월보다 토제 해제 발표하기 전이 더 비싸요. 그리고 풀어버리니까 더 비싸졌고 타이밍이 사실상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사실 본인 대선 나가려고 미리 풀어야겠다 생각에 푼 건데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과감한 규제 완화 아니었다는 얘기했고 시민재산권 보호도 아니라고 했어요. 토호제를 풀긴 풀었는데 좀 이상하게 풀었어요. 재개발 지역은 또 안 풀었어. 여기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여기는 사유재산권을 여기 시민재산권 보호 안 해도 된대요. 서울시가. 너네는 차별받아도 돼. 이 얘기 아니에요? 보호하기 때문에 과감한 규제 있어도 된다라는 거죠. 도대체 뭐 지역에 따라 다른 것 같아서 네. 좀 뭔가 이상하다. 아파트만 묶어놨었던 거를 여기 또 이제 재건축 지역만 빼놓고 싹 풀어버린 이상한 상황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는 푸는 게 맞다라고 항상 얘기해 왔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긴 풀어야 되는데 아니 풀어야 될 때 안 풀고 갑자기 엉뚱하게 풀다 보니까 지금 집값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서 그런 거지. 그렇죠. 이거는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구역으로 갖다 전용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강조해드렸죠. 왜냐? 토호제 지정되고서 거래 급감하고 재산권 침해 받고 있다라는 기사들은 많이 떴었어요. 이 허가에 대한 사항들 어디에 있느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 자체를 보면 대단히 조문이 심플합니다. 이게 다예요. 퉁쳐서 얘기하면 실사용자만 사라. 실사용자라고 하면 우리가 토지는 작용을 하던가 그렇죠. 뭐 아니면 뭐 상업 시설이야 직접 자영업을 하든가 네. 주택이야 실거주인 거죠.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사실상 우리 3기 신도시와 같이 사실상 수용이 예정돼 있는 곳들에 많이 지정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해가 돼요. 어쨌든 수용이 예정돼 있잖아요. 소유자가 A일 때는 수용 가격 싸게 하고 B가 좀 땡땡거리면 많이 해줘. 그럴 수 있나요? 없죠.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왜 거래해? 라고 하게 되면 둘 중 하나죠. A라는 사람이 평가 금액이 더 높을 건데도 시세에 어두워가지고 싸게 내놓는 거를 그 차이를 얻으려고 거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B가 들어 누울 각오야. 들어 누워가지고 어떻게든 세금을 더 뽑아먹기 위해서 매수한다. 이 외로는 사실 없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실제로 위헌 소송 갔었을 때 합헌 판결이 났기도 했었고 무조건 막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거는 국가가 수용 예정인 땅들인 거고 근데 이게 주택 도심지에다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봐봤자 이게 답니다. 근데 이게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들은 대단히 세밀하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득세법 같은 거 보면 법을 보지 않죠? 다 시행령만 보면 시행령도 어마어마하게 조문들이 긴데 예외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있어요. 케이스별로. 근데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게 다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끝입니다. 뭐 없어요. 정말 심플해요. 일시적 2주택이고 뭐고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공교롭게 실제로 저는 직접 상담 오신 손님이 있었는데 둘 다 대치동 집이에요. 그것도 같은 단지야. 대치동에 A주택 30평대를 가지고 있다가 좀 나도 넓은 집 가야지 하면서 40평대를 샀어요. 그럼 일시적 2주택 3년 내에 팔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있는 세입자가 안 나간대.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 공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게 전세가 싸게 맞춰져 있어서 매매 시세 제도 못 받는다에 대한 불편함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비과세 받아야지 팔려고 했더니 팔려고 해도 못 파는 거야. 세입자가 안 나간대. 19년도인가? 20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뭐 한창 뭐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뭐 이슈가 돼가지고 그 세입자가 또 청구권 쓴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세액 계산 해봤었을 때 그때는 또 비과세냐 중과세냐잖아요. 비과세를 못 받으면 일반 세율도 아니고 중과세율이에요. 저희 앞서 1편 이제 역차별 얘기했었던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금에 따른 차이 엄청나다는 거 알려드렸던 것처럼 보니까 그분이 지금 비과세로 파느냐 중과세로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아마 10억 넘게 차이 났던 걸로 기억해요. 이 세입자 보고 얼마까지 제시했냐? 처음에는 한 1,000만 원부터 이사비 드릴게요 하다가 1억까지 올렸어요. 1억까지 줄 테니까 좀 나가주세요 하니까 그 세입자가 더 뻔뻔하게 1억 받아봤자 그때 전세 금액이 몇 억씩 폭등했으니까 또 나갈 데 없어요? 난 청구권 쓸 거예요. 내 권리예요 하면서 그냥 있어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2년 더 살고서 나중에 쫓겨나온 다음에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세금 차이가 워낙 이러니까 그때 막 너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근데 이런 예외가 없는 거죠. 구청 가서 어마어마하게 항의를 했대요.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구청 공무원은 뭐라고 해요? 법이 안 돼요. 아니 그 세입자 이거 내가 이렇게 제시했는데도 이 세입자가 안 나간다 하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세입자랑 협의 보세요. 이게밖에 안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도 무조건 1주택자 비과세라고 하지만 일시적 2주택도 예외를 주는 거고 아니면 뭐 대체주택 특례 입주권을 샀었을 때 분양권을 샀었을 때 예외들이 다 있고 하다못해 학업, 질병, 뭐 직장 등을 사유로 갖다가 다른 데로 뭐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민을 간다든가 다 예외들을 주잖아요. 네. 상속도 예외를 주고 혼인도 예외를 주고 그런 식으로 다 모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삶의 행태는 정말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세법은 대단히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세법조차도 허술한 것들이 되게 많기도 해요. 찾아보다 보면. 그런데 얘는 완전 무식하죠. 주택을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법률이다 보니까 그냥 실소유자만 사야지 뭐 라는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주택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예외들이 다 무시돼 버리는 거 재산권 침해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종부세도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야. 아니 자꾸 김현미 장관이 팔라고 해서 팔고 싶었는데 막상 팔려고 하니까 못 팔게 해. 본인도 못 팔아갖고 저기 그 오빠한테 판 거 그랬잖아 그때. 토지는 남기고 주택만 남겼잖아요. 가족한테 팔았잖아. 그래서 아무튼 뭐 좀 이런 이상한 것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아니 토호젤에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데 보유세만 몇천 원씩 내야 된다더라. 억도 내야 된다더라. 이게 뭐냐. 이런 세금들을 내가 어떻게 내야 되냐 하는 거죠. 그랬었다가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 자체도 이렇게 얼탱이가 없는 정책인데 완화가 된다라는 기사가 떴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더 기겁을 한 게 상가나 오피스 등 비주택을 뺀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떴었고 아파트 용도 지정을 해버려요. 주택도 아니고 빌라도 형은 들어가 있어 하는 거죠. 고마워 하면서 이제 나는 갈게 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죠. 아파트만 지정해버리는 게 제일 가관이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었었냐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를 보게 되면 원래는 앞에까지만 묶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이거 찾아보고서 소름 돋았는데 바꿀 생각은 미리 해놨어요. 2023년도 4월 달에 법 개정이잖아요. 국회에서 먼저 한 겁니다. 2023년도 때
국회에서 뭘 사족을 달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제 허가 대상의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서 허가를 할 수 있다. 왜냐면 예전엔 그냥 토지거래 허가구역, 말 그대로 상기신도시나 논밭 등에 지정했으니까 상관없었는데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로 전용을 하려다 보니까 도심지에 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싹 지정돼서 빌라 소유자들이 우리는 집값도 싼데 같이 묶였어요 하면서 울고 있고, 상가 거래하는 사람들 우리도 왜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하면서 울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네, 너는 좀 불쌍한 것 같으니까 봐줄게, 용도와 지목을 특정할 수 있게끔 해버렸다. 이게 되면서 진짜 더 위헌 소지가 커졌다고 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2020년도 때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가 이거 한겨레 기사거든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지금도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욕 엄청 먹을걸요? 그냥 위헌 요소가 많아서 자기들이 덮은 법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2020년도 1월 달에 주택거래 허가제는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국토부가 얘기했었어요. 그래 놓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바로 언제? 2020년도 6월 17일. 이때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어디다? 잠실 마이스권역에다가 그냥 권역을 빵 터트려 버렸죠. 위헌이다, 사실상 법적 근거 없다라는 말들 많았었는데 이거를 아파트 용도로 한 것 자체가, 아니 정당하게 진짜 당당하다라고 하면 입법하는 거죠. 주택거래 허가제를 만들고 일시적 이주택이라든가 진짜 불필요한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뭐 학업, 질병, 이민 뭐 이런 사유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뭐 넣어주든가, 세입자 있다고 못 팔게 이런 거 넣지 말든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오히려 사실상 전용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 시장이 당선될 때 기대가 되게 컸거든요. 토지거래 허가제 없애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통수를 맞았죠. 21년도 4월 달에 가만히 있었던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를 묶어버립니다. 압구정이야 뭐 다 압구정이라 친다 하더라도 여의도를 지정한 게 아니라 여의도의 재건축 단지만. 그러니까 거기 뭐 여의도 자 이런 건 또 다 빠져. 네. 네. 그런 거죠. 브라이튼 빠집니다. 브라이튼도 빠지고 당연히. 예. 여기 목동도 목동 신시가지만. 길 건너에 있는 일반 아파트도 또 빠져. 하이페리온 빠집니다. 트라펠리스도 빠지고. 예. 그리고 성수동이 아니라, 아니 성수동 자체가 불장인데 성수동 다 평당 2억하고 무슨 3억하고 그러고 있는데 성수동에 뭐 여기 뭐 핫플이에요 카페거리 이거는 모르겠고 성수 전략정비구역만 묶어버립니다. 그럼 저기 뭐야 아서포 이런 건 빠지는 거야? 맞습니다. 예. 갤러리아 폴에는 누가 사나 봐요. 거기는 또 안 먹습니다. 그러고서 2023년에 더 한 발 나가서 용도로만 지정해서 구역 지정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뭐다 하면서 뭐 하도 뭐 그렇게 시끄러우니까 그래 좀 봐줄게. 하긴 권역으로 묶는 건 좀 그런 것 같아. 핀셋 유지할게. 이렇게 묶으면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또 그래도 막 난리 치니까 아 그래 용도를 빌라는 봐줄게. 아파트만 묶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아니 정식을 그건 주택거래 허가제 만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나도 비겁하다. 결국 이 결과 가격 제한만 뒀다라는 것이죠. 주민들은 집값이 올랐다라고 해서 좋아하냐? 아니에요. 지금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압구정 물려있음에도 신고가 갱신하니까 압구정 주민 보고 행복하시죠? 라고 하면 오세요! 아마 이럴 수 있을걸요? 지금 잠시주공 오단지 주민 보고 어떻게 오시장 존경합니까? 하면 뭔 얘기 나올지 한번 지켜보면 알 것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제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것도 넌센스였고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오시장을 비판할 생각 없었어요. 우리는 또 대선 나가고 싶어서 그랬나 보다 생각은 했었어도 뭐가 됐던 간에 좀 타이밍도 그렇고 명분도 그렇고 뭐 그 전까지 하던 행태들을 제가 보긴 봤었지만 풀어주는 것 자체는 옳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도 풀어주는 게 어디야 라고 생각했더니 또 다 풀어주는 것도 아니었죠. 재건축 지역은 또 뺐어. 지개발 지역도 또 뺐어. 또 웃긴 게 신통기획들은 조합 설립 인가나면 또 풀어준다라고 또 희망 고문을 합니다. 풀 거면 다 풀지 왜 조합 설립 나야 풀어줘? 이것도 또 웃긴 거 아니에요? 성수는 저희 조합 설립 났는데 왜 안 풀어주죠?
여기는 또 특별하게 차별을 해도 괜찮으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과감한 규제 완화, 시민재산권 보호랑 상관없는 약간 무법지대가 있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최근에 여담이지만 제가 지금 박사 논문 준비하면서 창신숭인동에 지금 인터뷰하러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뎁스 인터뷰를 하시는구나.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창신숭인동 위원장님 다 만나봤습니다. 1차 선정된 곳 여기 창신숭인 위원장님도 만나봤고요. 2차 지정됐었던 창신 9구역, 10구역 위원장님도 다 만나봤어요. 도시재생에 대한 이제 경험이나 목소리 내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소개도 좀 시켜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인터뷰했던 어떤 분은 지금 연세가 70세인데 50년을 살았대요. 자기가 20대 때 온 거야 이 동네에. 그래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재개발 찬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찬성하세요? 왜 한평생 살았고 여기 주민들 다 알고 있으면 재개발 뭐 하면 막 맨날 그분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된다, 원주민들 다 쫓아낸다 라고 하잖아요. 딱 하는 게 우리 애들이 다 여기서 학교 보내고 했는데 그냥 안 온다고. 아빠 집에 오지도 않아요. 주차가 힘드니까. 애들은 다 여기 살기 싫어서 다 떠났다라는 거죠. 그치. 솔직히 지금 재개발해봤자 내가 여기 살 수 있겠냐는 생각을 해요. 내 나이가 지금 70인데 언제 입주하겠어요? 그래도 이런 동네를 후세대에 남겨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재개발 많이 반대할 줄 알았거든요. 공제공장까지 하는데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할 줄 알았더니 다 재개발 찬성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의율도 되게 높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해줘야지.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도 일명 여기 솔직히 창신동 그 얘기하더라고요. 창신동에 산다라는 말이 너무나 창피하대요. 창신동에 살아요 라고 말하기가 싫다라는 거죠. 창신동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도 거기서 실고하고 싶을까요? 저 지금 인터뷰 때문에 계속 지금 저번 주부터 왔다 갔다 했는데 다리 근육이 강화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동대문역에서 내려가지고 막 걸어 올라가는데 막 15분씩 저 위쪽까지 가려면 한 30분씩 올라가야 돼. 조합 입장에서도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매수를 해주면 또 동의율 올라가는 게 쉽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 하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투자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재개발을 지원하고 싶으면 오히려 토지를 아이러니하게도 풀어줘야 돼요. 아니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은 재개발 반대하는 사람은 어쨌든 재개발 싫어. 그러면 어차피 재개발이 안 되면 그 동네 빌라 가격은 고만고만해야 되는데 재개발 프리미엄 붙어서 비싸네. 이상한 사람이 여기 재개발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사겠대요. 웃돈 주고. 그럼 웃돈 주고 팔고 자기는 딴 데 그 돈으로 좋은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좋은 일이죠. 그런 건데 이걸 또 막아놔.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속 반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건가 하는데 또 조합수립 나면 또 풀어주겠대. 아니 그것도 뭐야? 그 성수는 왜 안 풀어줘? 이 얘기 나오잖아요. 전 성동구에 태어나서 성동구 계속 살았지만 제 본적지가 마장동이에요. 마장동이 지금도 솔직히 우시장. 우시장 바로 옆에 있는 현대아파트 살았거든요. 마장동 현대아파트. 보니까 최근에 이름 바꿨더라고요. 마장현대가 아니라 무슨 청기현대인가? 본인도 마장이라는 이름 싫단 거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옥수 13구역 재개발 되고서 옥수파크힐스 쪽으로 이제 넘어갔었는데 전 예전엔 몰랐어요. 저 마장동 살아요 했을 때 마장동 그거랑 저 지금 옥수동 살아요 했을 때 옥수동 그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제가 마장동 살 때 몰랐거든요. 옥수동도 사실 예전에 산동네 달동네였잖아요. 뭐 지금도 달동네지 뭐. 그렇죠. 지금도 경사가 장난 아니긴 합니다. 평지는 아니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졌죠. 지금 뭐 성동구에서는 뭐 진짜 성수동 뜨기 전까지는 대장이었지 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창신동도 입지는 정말 좋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제일 좋아하는 입지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 중구잖아. 종로구. 종로구. 그때 재개발 시켰었으면 서쪽에는 경희궁자이, 동쪽에는 창신숭인 뉴타운에서 쌍두마차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종로구에 있는 그 한 개에 보통 뉴타운 2개 안 밀어주는데 거기만 유일하게 2개 있었죠. 그거를 다 막아버리면서 그냥 망친 겁니다. 아니 오시장도 재개발 지원을 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항상 말은 많이 했는데 진짜 지원해 주려고 하면 다 풀었어야 됐다. 근데 왜 이렇게 풀다 말았냐? 자기가 그동안 한 얘기들이 있어서 싹 풀어주면
누가 봐도 대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욕먹게 보이니까 풀어주긴 풀어주되 한 템포 뒤로 가자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도 저도 아니게 되다 보니까 그때 토지거래 허가 해제 발표한 그 당일 카톡방에서 오세훈에 대한 비판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고요. 아니, 풀어줄 건 다 풀어줘야지 이건 왜 안 풀어주냐. 이도 저도 아니게 푼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풀어줄 거면 늦었다 하더라도 네. 확실하게 이런 사유재산권 침해 요소 있는 거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진짜 풀고 싶었었는데 못 풀었습니다. 사과하면서 이 사유재산권 침해 요소가 있는 거는 풀어야 됩니다. 싹 풀면 그거 누가 뭐라 해요? 근데 풀어도 풀다 말았어. 그럼 재건축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박수 쳐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 계산도 사실 좀 이상하게 됐고 반대쪽 있는 사람들은 또 박수 쳐 주냐?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잠실 30억 이러고 있으니까 대치 40억, 반포 60억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니. 오세훈이 또 저 토건 세력 또 집값 올리려고 저런다 이러니까 양쪽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하나니만 못한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풀긴 풀어야 되는데 뭐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타이밍도 이상하고 방법도 이상해졌고 과정도 이상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집값만 올린 결과가 됐다. 제일 뜬금없었던 게 진짜 이번에 타이밍인데 2월 12일 날 그걸 보도자를 발표했잖아요. 13일부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2월 12일이라 도대체 무슨 근거로 2월 12일을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할 거면 적어도 사실 2월 12일에 그렇게 빨리 풀 줄 몰랐었어요. 그 여의도 이런 것들은 4월 달에 만기니까 네. 그때 풀면 되고 지금 이번에 푼 뭐 잠실 이쪽은 청담대청은 6월이 만기잖아요. 그럼 맞춰갖고 그냥 해제합니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땡겨서 그냥 임의적으로 날짜를 박은 거거든요. 이분이 아마 탄핵이 바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보니까 2월 달에 바로 탄핵이 되면 그냥 3월 달부터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 달, 6월 달에 풀어서는 진행되고 있을 거나 끝나고 나서니까 의미가 없다고. 그거 아니면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세가 올라가는 시장이었었고 2월 12일 날 그것들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아무 의미도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본인이 인정했어요. 과감하게 규제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었다고 본인이 인정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 정부나 박원순 시장님이 해놓은 게 아니라 본인이 지정한 거 지금 본인이 풀면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인데 그러니까 좀 애들도 좀 사악한 애들이 좀 있어. 반장을 하고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항상 그 모범 학생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되게 힘없는 애들 있잖아요. 밀어요. 넘어뜨려. 그리고 선생님이 지나가면 딱 이렇게 서서 괜찮니? 이런 애가 있었어. 농담이 아니라 제 눈에서 봤으니까. 걔가 반장이고 항상 걔가 모범 학생상을 받았는데 그거랑 뭐가 달라? 자기가 나쁜 짓 해놓고 이거 제가 이제 풀겠습니다. 이런 거랑 뭐가 다르지? 병 주고 형 주고. 본인이 과감하게 규제하고 있었고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 문구가 넌 되게 좀 이상했었거든요. 네. 아니 자기가 지정해놓고 자기가 뭘 과감한 규제 이상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풀 거면 다 풀든가. 그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건 지금 아직 남아 있는 데들은 시민재산권 침해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로 해석하니까 넌센스인 거죠. 그러면 전략도 잘못됐어요. 뭔가 왜 잘못됐냐면은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 결과물이 뭔가 성공된 완성품이 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그냥 막 던지고 끝났어. 모아타운도 던지고 끝났어. 신속통합도 던지고 끝났어. 지금 결과물 우리 못 보거든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지적만 해놨는데 아마 그 전에 대선이 치르게 되면 우리는 결과물 못 봐. 그리고 아마 새로운 시장이 오게 되면은 추진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왜? 무리해서 밀어붙인 거잖아요. 본인들이 돈을 넣을 것도 아니고. 그럼 계속 지적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제가 거의 10년 전 오늘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작은 구역이라도 성공적으로 완성한 뭐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은 그냥 다 찍어줄 겁니다. 인간적인 거 안 봐.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결과물 정확히 평가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분이 이명박 대통령이었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지금 3선을 도전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5선이 되는 거 5선. 그렇죠. 지난번에 2선 했고 중간 사퇴해서 그렇지. 이번에 2선 또 했잖아요. 지금 4선 시장이에요. 아마 그 서울시장 중에서 4선 한 사람은 오세훈 시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4선 하는 동안에 결과물이 도대체 뭐야? 진짜 아무것도 하다 다 말았거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4년 동안 버스 전용 차선, 그 다음에 청계천, 복원, 무엇보다 뉴타운 성공시켰잖아. 세계 뉴타운을.
그런 결과물이 있으니까 이명박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이 없어도 대통령으로 67%가 68%로 역대급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뽑아줬거든요. 지금 4선을 하는 동안에 결과물이 없고 계속 공약만 하다 끝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서울은 그냥 서울만 신경 쓰시는 분들이 오시면 좋겠다. 다음 달도 재밌는 주제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